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0장 이번 시간에는요 성장 경험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인트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로버트 루카스 교수님께서 뭐라고 거기 제일 위에 말씀을 하셨냐면, 인도 경제가 인도네시아 경제나 이집트 경제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땅덩이가 되게 크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나 이집트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정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 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정책이 없다면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갖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왜 없을까? 인도 경제의 본질은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실시할 수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들은 인류 후생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런 사실이 우리를 망연자실케 할 따름이다. 일단 이런 것들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밖의 것들을 생각하기 어렵다. 굉장히 중요하다. 성장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루카스 교수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인용물이 1988년에 작성됐는데, 이때 인도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극빈한, 거기 나와 있는 극빈한 상황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동시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한 많은 국가들이라든가 일부 다른 빈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계속하지 못하고 기타 등등, 인도를 대표로 했는데 기타 일부의 국가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빈곤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부 국가는 어떻게 빈곤을 탈피하고 경제가 성장했는데 어떤 국가는 빈곤을 탈피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 2장에서는 그래서 세 가지 새로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장기 성장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 짓고자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던지는 화두가 무엇인가 보면은 성장 이론에서요 성장의 경험으로 초점을 옮길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요 솔로 성장 이론이었잖아. 내생적 성장 이론이었잖아. 근데 이론에서만 그치면 사실 경작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이론이 실제 잘 성립하는가 해서 성장에 대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경험으로 초점을 옮길 것이다. 그래서 솔로 모형이 현실에서 제대로 사실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솔로 모형이 국제적인 성장 경험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는데, 솔로 모형의 모델의 현실 설명력, 이거에 대해서 볼 거야. 그래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근데 이 솔로 모형이 완벽한 건 아니야. 모든 거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로스 어카운팅이라 합니다. 성장 회계라고 합니다. 자, 성장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생산함수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y 이렇게 있고 a라고 넣을까요? 그래서 f라는 생산함수에 k와 l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는 걸 세 가지, 생산량의 증가의 원천이 되는 것을, 요게 생산량의 증가죠. 생산량의 증가. 네, 여기에 원천이 되는 것들 볼 건데, 첫 번째는 자본의 증가. 오케이. 그 다음에 노동의 증가.
이러한 양적 생산 요소의 양적인 투입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노동과 자본 이외 나머지 잔챙이다 라고 하는데 기술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진보 이렇게. 그래서 성장의 원천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카운팅 각각의 요인들, 팩터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러한 성장에 대한 원천에 대한 기여도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술 진보의 어떤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우리 마지막 단락 볼까요? 일국의 공공정책이 생활 수준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요. 어떤 한 나라의 정부의 공공정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공공정책이 생활 수준의 향상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후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생활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활 수준의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뭐 다양한 의문점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과연 저축을 증대시켜야 될 것인가? 저축을 증대하게 되면은 생활 수준이 향상될까?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거고 또는 감소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책은 어떻게 저축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정책으로 인해서 촉진해야 되는 투자가 존재하는가? 뭐 정책을 통해서 투자를 촉진하는 어떤 유인책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얘기인 거니까 좀 살펴볼 거고요. 맨 마지막 제출 보시면 단순히 이런 경제적인 거 요인들 말고요. 또 문화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화적인 변화가 성장에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론에서 얘기했던 거를요, 좀 더 현실의 다양한 어떤 성공에 이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 원천들과 내용들, 공공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1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